거대한 건설사는 많은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점 관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도급법 벌점이 3년간 누적 5점이 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되고 10점이 되면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해지죠. 안녕하세요. 건설하도급 전문 로펌 정박의 정종채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사나 공정위 신고 같은 정파적 방법으로는 어려운 갑질하는 원사업자를 혼내주는 사파적 비법을 사용해 원사업자를 응징하고 보상금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은 한마디로 제일 아픈 마디를 찾아 그것만 연락이 쑤시는 거죠. 작년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평택 전자 공장 건설을 전자가 엔지니어링에게 도급을 주었고, 엔지니어링은 A라고 하는 중견 상장 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는 우리 의뢰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A와 평택에서 많은 일을 같이 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가지고 갑자기 A가 의뢰인을 하도급 계약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전체 공사에서도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의뢰인은 너무 열받아 정박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타절당하면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기성에서 많이 깎여 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정산합의를 했으니까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제소는 큰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았으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A에게 기성 청구할 때 합산해 대금을 받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타겟을 A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탈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잡았습니다. A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신고서를 작성해 A뿐 아니라 A가 그렇게 공사 대금을 부풀렸을 의혹이 있다면서 엔지니어링과 전자, 즉 발주자한테도 내용 증명을 보냈었죠. A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을까 엄청 겁을 먹었고 측에서도 A에게 자기에게 불공이 될까봐 난리를 쳤답니다. 결국 2달 동안 협상을 통해 의뢰인은 7억 원을 A로부터 보상금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여 공갈죄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관상 조세 정의 및 공익 제보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요구를 먼저 하지 않고 상대방이 돈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갑질하는 원사업자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사례는 요즘 주식시장에서 한참 잘 나가는 굴지의 조선 중심 기업 집단의 선박 금사 수리 전문회사로부터 A가 해외 용역의 일부를 1억 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에 정말 사소한 실수 160억 원의 손해를 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죠. 160억 원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이 실손해고 의뢰인들이 잘못을 명백했기 때문에 소위 빼박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커녕 손해배상의 감액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대형 로펌에서 대응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정박을 찾아왔더랍니다. 저는 소송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 법률 공방을 하는 한편 A의 자료를 낱낱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마치 예전에 자동차 그룹의 비스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A가 설립 시점부터 지금까지 공시된 사업보고서 전부를 낱낱이 검토한 결과 A사가 해당 그룹의 조선 회사들로부터 금수 수리 용역 부분을 분사받거나 영업 양도받았고 한편으로 계열 정유회사로부터 알짜 사업부인 뱅크유 사업을 양도받아 몇 년 만에 엄청난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했던 거죠. 성교와 분명 관련된 대규모 부당 내부 거래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정의 및 공익제보 차원에서 공정위에게 부당 지원 신고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한편 A가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는 걸 알고 유가증권 상장위원회에 상장 서류에 허위 불법이 있다며 상장 절차를 중지하라는 주장을 담은 탐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무섭단 말처럼 이를 제출하기 전에 A와 관련 계열사들에게 동신고서와 탄원서를 내용 정문으로 보내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울러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뢰인도 제대로 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지 못해서 실수를 했고 그래서 160억 원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과도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공정위나 유가증권 상장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하면 역공으로 무고죄나 공갈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A사에서는 난리가 났고 곧 협상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정도 협상 끝에 민사소송은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감액하고 몇 년간 지급유예를 하되 향후 A사가 의뢰인에게 용역을 계속 맡겨가지고 A사가 번 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판타스틱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이 국내 최대 그룹 산하의 대기업 건설사인 S사로부터 프렌트 공사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공기 연장 등으로 실행금액, 즉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계약상 하도급 대금보다 100억이 넘게 더 발생한 겁니다. 사실 S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이 분야 공사가 처음이라 잘못 견적을 냈거나 또는 일이 서툴어서 비용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 대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철저하게 공기 연장 및 추가 공사 대금을 산정해서 청구서를 보내는 한편 공사 현장에 있었던 사소하든 크든 모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추가공사 관련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등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A에게 보냈습니다. 통상 A와 같은 거대한 건설사는 수많은 현장에서 많은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점 관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도급법 벌점이 3년간 누적 5점이 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되고 10점이 되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해지죠. 두 달 협상 끝에 결국 추가공사 대금 100억 원 정도 인정받는 걸로 해피엔딩 했습니다. 네 번째, 요건 이미 보도된 거니까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우주항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전투기 비행장을 건설하는 발주를 받아 의뢰인에게 방공 통제 건설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발주자인 외국 정부의 갑질 등으로 공기가 2년 이상이나 연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추가 비용이 수십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우주항공에게 협의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하도급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정박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방법을 못 찾아 헤매던 중에 의뢰인이 발주받은 공사 중에 다행히 작지만 정기공사 하도급이 있었고 하필 또 한국우주항공에게 정기공사업 등록을 옛날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전기공사업 관련 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실제 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은 주업이 방산이나 군납 등이고 이는 입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돼 가지고 벌점을 받게 되면 입찰 참가 자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공정위도 건설공사 하도급이 맞다며 우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우주항공은 굴복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피엔딩 했습니다. 내용이 좋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